스쿼트를 할 때 가장 맞는 발 간격은 이 정도로 간격을 잡고 해주시면 다리를 붙이거나 혹은 뛰더라도 이 정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 방식인데, 저 같은 운동 고수 같은 경우는 안녕하세요, 양선수입니다. 오늘 준비한 강좌는 바로 발 간격에 대해서 모든 것을 확실히 알려드릴 겁니다. 우리 회원님들께서 상체 운동을 하시든 아니면 하체 운동을 하시든 이 발보폭을 어떻게 벌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은 많은 분들께서 이 어깨 넓이로 다리를 벌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운동을 할 때 어깨 넓이로 벌리세요 라고 무작정 얘기하는 건 틀린 소리, 잘못된 소리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던 스쿼트를 하실 때 다리 넓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스쿼트 할 때도 마찬가지로 어깨 넓이로 벌려라 라고 트레이너 분들께서 많이 가르치시는데, 그런 식으로 운동을 가르치기 때문에 등이 말리거나 허리가 말려서 스쿼트 자세를 잡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스쿼트를 할 때 가장 맞는 다리, 발 간격은 내가 몸통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다리 사이에 정확하게 집어넣을 수 있는 정확한 다리 간격을 잡으셔야 등과 허리가 말리지 않고 안전하게 스쿼트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신체의 유연성에도 차이가 나겠지만 배가 얼만큼 많이 나왔는지도 연관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유연성이 약하고 혹은 배가 많이 나왔을 경우에는, 어깨 넓이로 잡았을 경우에는 몸통을 다리 사이에 집어넣지 못하기 때문에 무릎이 벌어지거나 혹은 등과 허리를 펴놓지 못하고 말리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러면 스쿼트에서 발 간격은 모든 것들이 해결 다 됐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 발 간격에, 다리 간격에 신경을 써야 되는 운동 몇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루마니안 데드리프트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는 상체를 많이 숙이는 운동이죠. 스쿼트가 루마니안 데드리프트에 비해서 이 발 간격이 넓어지는 이유는 몸통을 다리 사이에 많이 집어 넣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는 어떻습니까? 스쿼트처럼 몸통이 다리 사이에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집어 넣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쿼트처럼 많이 벌리실 필요는 없고, 내 몸통이 어느 정도는 다리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 딱 알맞은 정도로, 저 같은 경우는 한 요 정도거든요. 요 정도로 간격을 잡고 해주시면 아주 편안하게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몸통이 많이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다리 사이에 살짝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요렇게 간격을 잡았을 경우에는 아주 조금도 몸통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보상작용으로 무릎이 밑으로 굽어버리거나 혹은 허리나 등이 말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몸통이 살짝 들어가는 만큼만 열어주시고 운동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루마니안 데드리프트의 이완 자세에서 가슴을 벌려서 해주는 벤트 오버 바벨로우도 루마니안 데드리프트와 동일한 간격을, 발 간격을 잡아주시면 완벽하게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스쿼트라던가 혹은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벤트 오버 바벨로우 같은 운동들은 많이 집어넣느냐, 조금 집어넣느냐, 약간의 정도 차이는 있지만 모두 다 어느 정도 몸통이 다리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 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통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주고 운동을 하셔야 등과 허리가 말리지 않고 운동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상체를 세우고 하는 운동들은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나 혹은 이런 팔 운동, 몸통을 세운 상태에서 진행하는 운동들이 있죠. 이런 운동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발 간격을 어떻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리를 붙이셔도 상관없고요. 다리를 이렇게 어깨 넓이로 벌리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제가 추천을 드리는 발 간격은 이런 스탠딩 상태에서 운동을 하실 때, 우리 회원님들께서 이렇게 발 간격을 조금 넓혔을 경우에 몸에 불균형이 있으시거나 혹은 한쪽에 힘이 부족한 경우에 무의식적으로 한쪽으로 이렇게 짝다리를 짚거나 한쪽으로 몸이 틀어져서 운동을 하시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몸을 세우고 하는 운동 같은 경우는 다리를 붙이거나 혹은 뛰더라도 요 정도 아주 살짝만 벌려서 하면 한쪽으로 몸이 쏠리거나 혹은 짝다리를 짚어서 불균형이 일어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확실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 발 간격을 정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내가 몸통을 다리 사이에 얼만큼 집어넣어야 되는지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스쿼트 같은 경우는 몸통이 많이 다리 사이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발 간격이 넓어질 수밖에 없겠죠.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나 벤트 오버 바벨로 같은 경우는 스쿼트보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몸통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 등과 허리에 말림 없이 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런 어깨 운동이라던가 혹은 팔 운동 같은 경우는 다리 간격을 조금 넓게 잡으셔서 한쪽으로 쏠리는 듯이 운동을 하면서 불균형이 일어난다거나 혹은 짝다리를 짚어서 불균형이 일어나시는 경우에는 제가 하는 방식처럼 이런 식으로 하시면 한쪽으로 쏠려서 불균형적으로 운동하시는 걸 예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 방식인데 저 같은 운동 고수 같은 경우는 다리 간격을 이렇게 넓히거나 혹은 좁히지 않고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냥 무조건 어깨 넓이는 틀린 소리입니다. 우리 회원님들께 제가 이런 강좌를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발 간격 하나하나 이런 손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바디빌딩에서는 모두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꼭 찾으셔서 하셔야 다른 운동들을 하실 때 도움이 될 거고 그냥 맹목적으로 운동을 보고서 따라하는 게 아니라 운동을 정말로 이해하시면서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강좌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자는 핑크 덤벨,